한 남자는 출소 후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는 등산용 도끼를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골목은 붉은 새벽으로 물들었고 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죠. 노원 능동의 골목 끝,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비명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강도현이 서 있었죠. 주머니 속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엔 오래된 분노가 닿았어요. 그 손끝이 벽을 치자 묵직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죠. 그가 한참을 숨을 몰아쉬다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엔 장인 윤철수의 집, 오래된 연립이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죠. 오늘은 끝이야. 다 같이 끝내자.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빛을 잃고 깊은 다크 속으로 빠져 있었어요. 두들기는 소리에 잠이 깬 박정자가 창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도현의 형체가 드러나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죠.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보다 먼저 밀려든 건 공포였어요. 너 왜 왔어? 윤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그러나 도현은 그 말에 대답 대신 몸을 밀었어요. 몸이 부딪히며 문틀이 울리고 세월의 먼지가 흩날렸죠. 서연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되뇌던 한 문장을 꺼내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집안의 온기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윤철수는 막아서며 외쳤죠. 너 같은 놈, 다시는 우리 집에 발못 들여. 그러나 도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래 쌓인 분노가 인간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손끝이 떨릴 때마다 그 안에 쇠가 소리를 냈어요. 내 인생 망친 게 당신들이야. 그가 뱉은 말은 숨처럼 짧고 차가웠죠. 박정자가 그 앞을 막아서자 그녀의 눈에 4년 전의 장면이 번쩍였어요. 같은 눈빛, 같은 손, 같은 흉기. 공포가 시간의 벽을 뚫고 되살아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그 짓 하려는 거냐? 이놈.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서연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 어머니의 외침이 겹쳐진 그 소리가 공기를 찢었죠.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벽 너머에서 무언가 쓰러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그 발소리는 기억 속 교도소의 철문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강도현의 눈빛이 창문 틈으로 번쩍했어요. 그녀는 문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박정자는 맨몸으로 도현을 막아섰죠. 내가 또 그 짓을 해? 사람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강했어요. 그러나 도현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그는 묵직한 전파 안에서 등산용 도끼를 꺼냈어요. 달빛이 그 칼날을 스쳤고 공기는 금속성 긴장으로 떨렸어요. 박정자의 시선이 그 순간 멈췄어요. 내 해전, 자신을 내리쳤던 그 도끼. 그녀의 손끝이 떨리며 가슴을 감싸쥐었어요. 이놈, 그걸 또 들었네. 윤철수가 그를 밀쳤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나 강도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말은 닿지 않았고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한순간의 정적 뒤에 둔탁한 소리가 터졌어요. 윤철수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피가 바닥에 흘러내리며 방 안을 적셨고 도현의 발끝이 그 위를 스쳤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연은 방 안에서 할인과 지우를 끌어안고 떨었어요.
아이들의 손이 식어가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빛이 번져들었어요. 엄마, 저거 뭐야? 할인의 목소리가 속삭였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현이 문가에 섰죠. 그의 손엔 도끼가 들려 있었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연은 몸으로 아이들을 감쌌어요. 그만해, 도현아. 제발. 그 말에도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너 때문이야. 그가 뱉은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벽에 부딪혔죠. 서연은 울음 대신 눈을 감았어요. 순간적인 섬광, 그리고 고요. 아이의 비명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문틈 사이로 떨어진 그림자들이 얽혀 있었죠. 방 안은 순식간에 숨이 막히는 냄새로 가득 찼어요. 지우는 공포에 몸이 굳었지만 본능이 먼저 움직였어요. 엄마가 쓰러지는 소리, 누나의 손이 놓이는 순간 그는 뛰었어요. 어둠 속으로, 거리로. 맨발로 달리며 피 냄새가 뒤를 쫓아왔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숨소리만이 생존의 신호였죠. 골목 끝 공중전화 박스에 닿자 손이 떨리며 숫자를 눌렀어요. 외삼촌, 아빠가.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비명이었어요. 노원경찰서 형사 조형민은 전화 내용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가족 살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했죠. 무전이 울리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나갔어요. 그는 권총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죠. 이놈, 또 흉기 들었겠군. 그때 이미 새벽 공기는 피비린내로 젖어 있었어요. 현장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조형민이 현관을 들어서자 피가 마른 벽이 먼저 보였어요. 장인, 장모, 아내, 딸, 그중 누구도 살아있지 않았죠. 피가 굳으며 벽에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지우의 것이었어요. 그는 그 손자국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죠.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군. 그 말에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감식팀이 현장에 들어섰을 때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바닥 가까이 떨어진 유서 한 장,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그 위엔 삐뚤어진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귀신이 되어서라도 처가를 몰살하겠다. 내 딸만은 따로 장례를 치러라. 이 글씨가 끝나는 자리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죠. 도현의 유서였어요. 조형민은 유서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도주형이 아니야. 자살형이다. 그는 즉시 본청에 무전을 날렸죠. 충남 서천 본가, 묘역 확인 바랍니다. 도현이 자살할 가능성을 직감한 거였어요. 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였죠. 일부는 터미널, 일부는 고향. 시간은 이미 그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충남 서천 마서면 묘역엔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형사들이 묘비 앞에서 멈춰섰죠. 그곳엔 강도현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입술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엔 농약병.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렸죠. 이제 됐어. 끝났어. 그리고 고개가 떨어졌어요. 형사들이 달려들었죠. 맥박은 희미했지만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며칠 뒤 의식을 회복했어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조형민이 다가가 묻습니다. 왜 그랬지? 도현은 미소처럼 입꼬리를 움직였어요. 응징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는 차분했고 죄책감은 없었어요. 그 눈빛 속엔 오히려 후련함이 있었죠. 인간이 아닌 잔향만 남은 눈빛이었어요. 신문이 깔린 조사실 안, 강도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안쪽엔 푸른 멍이 남아 있었죠. 조형민은 유서 복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히 물었어요. 그 4명. 후회 안에 도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후회요. 난 복수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가족이 아니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조형민은 의자에 기대며 도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평온이 있었어요. 너, 내 딸까지 죽였잖아. 형사의 말에 도현은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 아이는 내게 등을 돌렸어요. 그건 이미 남이죠. 한순간 형사의 손끝이 떨렸어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냉기였죠. 그날 오후 노원경찰서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도현은 수의복을 입은 채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무표정했어요. 정말 유감이죠. 하지만 난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산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베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방청석에는 서연의 친척들과 지우의 보호자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묻자 도현은 단호히 대답했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난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어떤 이는 욕을 뱉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죠. 그 광경 속에서도 도현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는 냉정히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는 전과 22범이며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 동기는 증오와 자기 합리화로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숨조차 삼켜졌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다들 나를 몰라요. 난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을 뿐인데. 선고날 법정은 고요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죠. 피고 강도현, 사형. 순간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오열했죠. 하지만 도현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번졌어요. 드디어 끝이네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서울구치소의 밤은 길고 무겁게 흘렀어요. 사형수가 된 그는 독방에서 종이를 구겨 펴기를 반복했어요. 손끝마다 흰 종이의 질감이 닿았죠. 그가 쓴 문장은 단 한 줄뿐이었어요. 난 아직도 그날의 피냄새를 잊지 못한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어요.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잔잔했지만 그 정적엔 죽음의 예감이 번졌어요. 교도관이 새벽 점호를 돌며 문을 열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후회는 없나? 교도관의 물음에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요. 그건 산 사람의 감정이죠.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교도관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눈빛엔 살아있는 감정이 없었어요. 1994년 10월 6일 아침 서울구치소의 하늘은 흐렸어요. 15명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죠. 강도현, 박현용, 오태환. 각각의 이름 옆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교도소 복도는 정적이었고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강도현, 교도관의 부름에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죠. 집행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물을 마셨어요. 그 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조용하겠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교도관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도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그 뒤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죠.
천이 씌워지고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그의 사망 시각은 오전 8시 32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사형 집행이었어요. 한날에 15명. 구치소는 정적에 잠겼죠. 교도관들은 침묵 속에서 사망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강도현, 사망 그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렸을 때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끝났군 예 그러나 그 끝은 한 가정의 붕괴와 함께 사회의 어둠을 남겼죠. 그날 오후 신문은 처가 일가족 살해범 사형 집행이라는 제목을 실었어요. 사람들은 분노와 안도를 동시에 느꼈죠. 그러나 사진 속 도현의 얼굴은 어딘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한때 인간이었던 흔적, 그 잔상만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혀를 찾고 누군가는 말했다. 그런 놈은 다시 태어나선 안 돼. 지우는 그때 15살이었어요. 눈앞에서 가족이 사라지는 걸 본 뒤 세상이 멈췄죠.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대문을 두드리던 소리, 도끼의 섬광, 엄마의 목소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겹쳐 돌아왔어요. 그는 여전히 그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 있었어요. 성인이 된 지우는 법정 기록을 찾아봤어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문장도 그날의 기억보다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 기록 속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난 그때 문틈에서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그 말이 입술 끝에서 끊겼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죠. 여전히 두려움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아범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죠.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마이크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어쩌면 그 괴물은 우리 곁에도 있을지 몰라요. 바로 옆집, 바로 오늘 어딘가의 골목에서요. 그리고 어둠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지우는 여전히 새벽마다 깨어났어요.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물었죠. 그날을 잊고 싶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잊으면 엄마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기억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생존의 증거였죠. 서연의 무덤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 옆엔 윤철수와 박정자의 묘가 나란히 있었죠. 바람이 불면 묘비에 걸린 풀잎이 서로 부딪혔어요. 지우는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대문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렸어요. 기억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죠. 그날 이후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어요. 가정폭력의 끝, 악몽의 연립주택이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채웠죠. 그러나 며칠 지나자 세상은 또 다른 뉴스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잊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났죠. 대문 앞엔 아직도 그때의 흠집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 금이 마치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조형민은 수사 기록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 사건 파일 위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종결. 하지만 그는 그 도장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끝난 사건은 없어요. 남은 사람의 기억이 계속되면 그건 아직 현재예요.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지우는 성인이 되어 경찰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는 늘 똑같이 말했어요. 악을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말 속엔 복수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 같은 아이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는 형사 조형민을 찾아가 인사를 했어요. 저, 그때 살아남은 지우예요. 형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넌 강한 아이구나, 조형민은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형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 냄새를 기억하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간이 흘러 사건은 교과서 속 범죄 사례가 되었어요. 강도현의 이름은 사라지고 단지 노원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남았죠. 사람들은 숫자로만 기억했어요. 1992년 사망자 4명, 생존자 1명.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냄새와 울음, 숨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기록이 닫혀도 인간의 마음속엔 여전히 피가 남아 있었죠. 그해 겨울, 아범은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녹음실엔 정적이 깔렸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죠. 사람이 사람을 해친 이유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안에는 싸늘한 여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 문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경고죠. 청취자들은 방송을 들으며 침묵했어요. 한 청취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 집도 그 근처였어요. 아직도 그 소리를 잊지 못해요. 아범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송 끝에 한 문장을 남겼어요. 공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숨어 있을 뿐이에요. 음악이 흐르고 녹음실 불이 천천히 꺼졌어요. 지우는 방송을 들으며 이어폰을 빼지 못했어요. 라디오 끝자락에서 흘러나온 어머니의 이름이 마음을 찔렀죠. 눈을 감자 공릉동 골목의 냄새가 되살아났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직도 그 공기엔 피의 온도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기억할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다짐이었어요. 조형민은 오래된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다. 악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잠든다. 그의 시선이 창밖 어둠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어둠 속엔 아직도 수많은 얼굴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강도현을, 누군가는 서연을, 그리고 누군가는 지우를 떠올렸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듯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라디오 마지막 회차가 끝나자 아범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밖은 새벽,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또 다른 악몽이 그 빗방울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어둠은 남았어요. 아범은 마지막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의 사건 잊지 맙시다. 이름이 아니라 그 공기의 냄새를 기억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라디오의 불빛 하나가 깜빡였고 정적이 스튜디오를 채웠어요. 그러나 그 정적 너머엔 여전히 살아있는 공포의 파동이 숨쉬고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